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차지한 일본 아베 정권이 백색 국가 제외 등 한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을 극복해왔다며 그 길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유니클로 일본 본사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한국의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본사 임원의 발언에 대한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한 번 더 고개를 숙인 겁니다. 유니클로는 매출이 30%가량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탑승자 4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태국인 3명은 종적을 감췄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출발해 고랭지 채소 작업을 하러 가던 일꾼들이었습니다. 결혼 1년 9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배우 송중기, 송혜교 씨의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세계의 커플로 불린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결정은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 음식점과 원료 공급업체의 위생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3곳을 점검했는데 절반 이상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지금 방금 먹고 나왔는데 배신감 느끼죠. 약간 속이 안 좋은데 지금. 홍콩 시민들이 중국 정부 휘장에 검은 페인트를 뿌렸습니다. 시위대를 향한 무차별 테러도 벌어졌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에게 흰옷을 입은 남성들이 달려들어 강목을 휘둘렀습니다. 만삭의 임산부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참의원 선거가 아베 총리의 승리로 끝난 뒤에도 아베 총리의 한국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물러설 뜻이 없습니다. 오늘도 서울과 도쿄에서는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네, 먼저 어제 있었던 것이 일본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선거였는데 그 선거 결과를 한수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열린여당은 71석을 참의원 선거에서 차지했다며 자축했습니다. 기존 의석과 더하면 전체 의석의 절반을 훌쩍 넘는 141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내내 아베 총리가 강조했던 자위대 헌법 명시를 위한 개헌 발의선 확보는 실패했습니다. 개헌 찬성 세력인 유신회까지 합쳐도 4석이 모자랍니다. 아베 총리는 그럼에도 임기 내 개헌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개헌에 찬성하는 무소속이나 야당 의원들을 영입하거나 정계 개편을 통해 다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与野党の枠を超えて3分の2の賛同が得られる改正案を練り上げていきたい。 이런 가운데 일본 교도통신은 개헌에 반대하는 일본 국민이 47%로 찬성하는 국민 40%보다 높다는 여론조사를 내놓았습니다. 아베 총리의 임기는 오는 2021년 9월까지입니다. 그의 개헌 구상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네, 아베 총리는 선거 이튿날인 오늘 우리를 겨냥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며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총리가 직접 전면에 또 선 것인데요.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선거를 마친 아베 총리가 앞으로의 전국 운영 방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악화된 한일 관계 해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한국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最大の問題はですね、国家間の約束を守るのかどう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信頼の問題ですね。両国間の国際約束を韓国が一方的に破っており、我々としてはまず約束を守ってもらいたい。 한국이 먼저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와야 한다고 했던 어제 답변과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수출 규제는 계속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国際ルールの下で安全保障を目的に適切な実施の観点から運用を見直したものでありまして、対抗措置ではありません。 일본 정부는 한국 특파원단을 상대로 수출 규제에 대한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그간 일본 언론에 나왔던 주장들에 대해 말을 바꿨습니다. 강제징용 판결이 이번 조치의 일부 배경이 됐으며 한국 전략물자의 북한 유출설은 오보라고 했습니다. 공청회 마감 시한을 이틀 앞둔 백색 국가 제외 개정안과 관련해선 강제징용 배상 등과는 무관하다며 절차를 그대로 강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아베 총리가 전면에 선 것처럼 우리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말했습니다. 일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말했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손영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극복하자며 그 길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근원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입니다. 아베 총리의 한국이 답을 가져오라는 요구에는 대통령이 아닌 대변인이 나서 반박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의 입장은 여러 차례 말해왔다면서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자고 밝혔습니다. 경제보복은 부당한 것으로 중재의 설치는 받아들일 수 없고 외교적 해법으로 문제를 풀자는 겁니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은 오늘도 SNS를 통해 항전을 주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며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대법원 판결을 비방 매도하는 것은 무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 때는 일본 극우 모임을 파헤친 일본 회의의 정체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아베 내각의 우경화 정책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추적한 것으로 경제보복 조치의 배경과 이유를 잘 알고 있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란 분석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을 빼고는 현재 청와대에서 조수석만큼 뛰어난 메신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네, 돌이켜보면 지금의 한일 관계는 나빠진 양국 정상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을 들여온 평창 겨울올림픽에 있었던 아베 총리의 결례, 그리고 아베 총리가 준비한 기념 케이크가 초래한 관계 악화까지 지난 2년 동안의 양국 정상 외교를 김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첫 만남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독일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위안부 합의를 두고 이견을 보인 겁니다. 두 정상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건 지난 2017년 9월. 유엔 총회 참석자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 오찬에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가 한미일 3국 합동 군사훈련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를 반박한 겁니다. 지난해 2월 평창 올림픽 때 갈등은 폭발했습니다. 개막식 참석차 방한한 아베 총리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언급하자 문 대통령이 즉각 우리 주권의 문제라며 선을 그은 겁니다. 윤영찬 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은 SNS에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고 문 대통령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일 정상의 불편한 관계는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지난해 5월 아베 총리는 일본을 방문한 문 대통령에게 취임 1주년 축하 딸기 케이크를 내놓았지만 문 대통령은 이가 안 좋아 단 것을 못 먹는다며 사양했습니다. 지난 6월 G20 정상회의에서는 회담조차 하지 않을 만큼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두 정상 간 불신으로 정상 간 담판을 통한 한일 갈등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역할론이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범여권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일 겁니다. 친일파다, 이적행위다 이런 표현을 써가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제대로 된 대책 없이 비판적인 야당에 친일 딱지를 붙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의도적 편가르기라는 겁니다. 친일파라고 딱지를 붙이는 게 이게 옳은 태도입니까? 나라를 패망으로 몰아갔던 구한말의 쇄국 정책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2년 내내 북한팔이 하던 정권입니다. 이제는 일본팔입니다. 무능과 무책임을 이것으로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기업은 SOS를 치는데 민정수석은 SNS나 만지작거린다며 조 수석을 대일 특사로 보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사무실에서 SNS만 하고 있기에는 아까운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수석을 대일 특사로 파견하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당도 의병 역할에 더 충실하고 싶다면 학교로 돌아가라며 조 수석의 SNS 정치를 비판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공직자로서 갈등을 오히려 확산시키는, 심화시키는 그런 역할은 적절하지는 않다. 하지만 청와대는 법조인으로서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조 수석을 감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한국 내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일본 기업인 유니클로의 도쿄 임원이 한 발언입니다. 여론이 더 나빠지자 오늘 추가로 사과를 내놨는데요. 하지만 국내에서의 불매운동은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열린 불매운동 선언 기자회견. 비열한 정치 보복을 규탄하며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한다. 일본 본사 임원인 오카자키 다케시 최고 재무책임자가 불매운동이 매출에 영향을 줄 만큼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뒤 불매운동은 더 거세졌습니다. 이번 달 유니클로 매출은 30% 가까이 줄어든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지난 17일에 이어 오늘 두 번째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일본 본사와 한국 운영사가 공동으로 발표한 사과문에선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일본 임원의 발언은 불매운동의 영향이 오래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합니다.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고 생각하고 그냥 딱 일회성으로 이것만 해결하고자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고요.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은 확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 지역 농협에선 일본 여행 계약을 취소하면 쌀을 공짜로 주는 등 이색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미라입니다. 네, 대학생들이 부산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 진입해 기습 시위를 벌이다 연행됐습니다. 연이은 반일 시위에 일본 대사관은 우리 외교부에 경비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일장기 아래에서 시위를 벌이던 청년이 경찰에 끌려갑니다. 직원들이 청년들이 들고 온 현수막을 서둘러 회수합니다. 반일 행동 부산 청년학생 실천당 소속 대학생 6명이 일본 영사관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다 연행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앞서 영사관에 신분증을 내고 도서관에 들어가 있다 플래카드를 펴들고 마당으로 나가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시 영사관 밖에서는 시민단체들의 일본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됐는데 기습 시위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영사관 입구로 몰리며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연행된 경찰서 앞에는 같은 단체 소속 회원들이 모여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흘 전 70대 남성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분신하는 등 주한 일본 공관 인근에서 반일 시위가 잇따르자 일본 대사관은 외교부에 공관 경비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사고가 난 승합차 15인승이지만 1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정원보다 많이 탔는데 불법은 아닙니다. 전 좌석 안전벨트가 의무인데 정원보다 더 타면 벨트가 없는 사람이 생기죠. 김태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사고 당시 15인승 승합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16명. 경찰은 탑승자들이 제대로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안전벨트가 정상을 작동했는지 이런 건 차후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승차 정원을 넘긴 사람들이 탔지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때문입니다. 고속버스나 화물차를 뺀 자동차는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에서 승차 정원의 110%까지 태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한 상황에서 안전벨트 없이도 차량을 타도 문제가 없다는 맹점이 드러난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맞춰가지고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의 문제이지 않을까요? 전문가들은 승차 정원을 넘겨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다른 승객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 한 사람이 이리저리 튕겨나가면서 차량 내부에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도 있고요. 일반 도로에서도 승차 허용 인원을 정원수에 맞추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송송 커플로 불린 배우 송중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송중기 씨가 부인 송혜교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피플 배우 송중기 그리고 송혜교 씨입니다. 많은 분들도 놀라셨을 것 같은데 배우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26일 만에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 오전 비공개로 이혼 조정 기일을 열었고 조정이 성립된 겁니다.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 모두 법원에 나오지 않고 법률 대리인들이 출석해 두 사람의 이혼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6년 드라마를 촬영하며 만난 두 사람. 당선세운 혈액형이 뭡니까? 당신의 이상형? 결혼 1년 9개월 만에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 전에 양측의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혼 소송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혼 조정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파경 소식이 알려진 이후 각자 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송중기 씨는 지난 5일 영화 승리호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송혜교 씨는 영화 안나 출연을 검토하면서 중국과 모나코 등지에서 열린 행사에 잇따라 참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송중기, 송혜교 씨의 이혼은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단 한 차례 법원 기일, 그것도 10분 만에 결정됐습니다.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백승우 기자입니다. 국내외 팬들의 관심 속에 지난 2017년 결혼한 배우 송혜교, 송중기 씨. 중기 씨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파트너기도 하고 우리 혜교 누나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누나. 세 개의 커플의 이혼 조정 절차는 단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법원의 조정 기일에서 두 사람의 법률 대리인은 갈등 없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혜교 씨의 소속사는 서로 위자료 없이 이혼한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동거는 별거 기간을 빼면 1년밖에 되지 않고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거의 없어 재산 분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양쪽 그 변호인이 각각 그 합의안을 가지고 와서 법원에 제출해서 아마 조정이 좀 빨리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혼 합의서에 비밀 유지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이 앞으로 한 달 안에 관할구청 등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네, 경찰의 부실 수사가 도마에 오른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 소식입니다. 고유정이 현재의 남편과 대질 조사를 받았는데 현재의 남편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뭔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은 지난주 금요일 고유정과 현 남편 홍모 씨를 대질 조사했습니다. 저희 아기가 어떤 억울하게 죽은 진실을 풀 수 있는 건 저희 아빠로서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 씨가 조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고유정과 자신 사이에 칸막이를 쳐놨다는 겁니다. 또 고유정의 진술이 잘못될 때마다 경찰이 바로잡아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고유정 측이 가림막 없이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해 가림막을 설치했으며 고유정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과거 진술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 남편이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 진술에 대해서도 똑같이 알려줬으며 두 사람의 대질 조사 장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 남편 살인 사건의 첫 재판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열리며
제주지방법원이 생긴 뒤 처음으로 재판 방청권을 시민들에게 배부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남성 여러 명에게 여성이 폭행당하는데도 출동했던 경찰관이 30분 넘게 바라만 보는 영상 공개돼 공분을 샀었죠. 경찰이 오히려 이 여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성 3명에게 폭행을 당하는데도 경찰관이 말리지 않았다고 주장한 20대 여성 김모 씨. 김 씨가 고소한 남성들을 폭행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김 씨 역시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나온 김 씨 일행이 주점 밖에서 마주친 지인들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김 씨도 폭행에 일부 가담한 정황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사건 당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신고 사건을 처리하느라 현장의 경찰관이 폭행 상황을 못 봤다고 해명했지만 처음에 그 신고 떨어졌던 112 끊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조금 떨어져 있는데도 그 인지를 못했었고. 당시 CCTV 영상에선 경찰관의 시선이 싸움이 난 쪽을 정면으로 향한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경찰은 싸움이 난 걸 알았지만 개입을 자제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관이 개입하는 상황보다는 그 일행한테 맡기는 게 진정시키는 차원에서는 더 낫지 않았나 판단을 한 거고요.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도 상식적인 일처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래 조언을 해가지고 또 얘기도 나가면 쳐서 일어나도 어떻게 개입해야 돼요. 경기 구리경찰서는 현장 경찰관들의 판단과 대처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공장 규모의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 심각합니다. 200톤 규모 쓰레기를 버린 뒤 목재 더미로 숨기는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해목재 사이에 정차한 트럭이 짐칸을 서서히 들어올립니다. 무언가를 쏟아내자 옆에 대기하던 굴삭기가 곧바로 땅에 묻습니다. 해목재 더미로 덮어나 알아채기 힘들지만 트럭이 쏟아낸 건 건설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보이길래 그때 약간 걷어내니까 폐기물 나왔고 확인하게 됐습니다. 문제의 사업장은 폐목재를 모아 톱밥을 만드는 공장. 어제 하루 동안만 25톤 트럭 9대가 이 공장에 쓰레기를 날랐습니다. 경북 군위군의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내보낸 쓰레기입니다. 이 공장 뒤편 산비탈에는 보시는 것처럼 목재들이 쌓여 있는데요. 이 아래에 쓰레기가 200톤 넘게 불법 매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장주는 지인에게 임대료도 받지 않고 땅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주군은 불법 매립이 의심되는 부지 전체를 파내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폐기물 처리업자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불법 매립 사실이 인정되면 지자체는 업체의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경남 밀양에서 탯줄도 안 떨어진 신생아가 헛간에 버려졌습니다. 경찰이 친엄마를 찾았다고 밝혔는데 거짓 자백에 속은 것이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경남 밀양의 한 주택 헛간에서 신생아가 발견된 건 지난 11일 아침. 오물 속에 방치된 아기는 탯줄조차 안 떨어진 상태였고 몸에는 벌레 물린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나와보니 안락하면 있더라. 등기부터 빼놔야 뭐부터 알았던가. 경찰은 신생아를 발견한 지 이틀 만에 친모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DNA 분석 결과 친자식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친모라고 자백한 30대 여성은 자신이 외도를 통해 낳은 아기라며 당시 상황을 그럴싸하게 묘사해 경찰을 속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자 자신의 딸이 낳았다고 생각해 딸을 보호하려 허위 진술을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거짓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정신적 문제로 거짓 자백과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의자의 자백이 있고 이 사람의 행적이나 가정사를 물어보지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친부모를 찾기 위한 수사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진술에만 의존하다 친부모를 찾기 위한 적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중국 전통 향신료를 넣은 매운 국물에 각종 재료를 끓이는 마라탕,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음식점이 수두룩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 마라탕 전문점. 주방 환풍구와 가스레인지에 시커먼 기름때가 덕지덕지 앉아있고 마라탕 국물이 끓는 조리대 옆에는 음식 쓰레기를 담았던 바구니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주방에 언제 청소하신 거예요? 마라탕의 주재료 중 하나인 건두부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곳곳에 빈 상자가 널려 있고 바닥에는 두부 원료와 조리도구가 방치돼 있습니다. 빨랫줄에는 두부를 짤 때 쓰는 면포와 작업복이 함께 널려 있었습니다. 위생관리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맛집으로 유명세를 탄 마라탕 전문점 49곳과 원료 공급업체 14곳을 조사했더니 절반이 넘는 37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위생 불량이었고 수입 신고도 안 한 마라탕 소스를 사용한 곳도 있었습니다. 눈높이 위로 충전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기름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거 좀 너무 많이 억울해요.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3개월 뒤 다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마라탕의 인기를 증명하듯 마라탕집이 몰려있는 골목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일부 마라탕 음식점들의 비양심이 들통나며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어서 박정서 기자입니다. 서울 대학가의 마라탕 전문점. 이번에 위생 단속에 적발됐는데도 복날을 맞아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마라탕은 중국 스촨 지방의 매운 향신료인 마라를 재료로 만드는데 더위를 이기기 위한 복다림 음식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독적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먹으면 약간 혀가 마비된 것처럼 얼얼거리는데 이게 약간 매력적이에요. 마라탕 음식점이 주변에 있다는 의미의 마세권. 마라탕을 먹는 주간이라는 마라위크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가입니다. 마라탕이 인기를 끌면서 인근에 10곳이 넘는 가게가 들어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50곳이 넘는 전문점이 있는 것으로 식약처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생관리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시민들은 배신감을 호소합니다. 지금 방금 먹고 나왔는데 그렇게 배신감 느끼죠. 약간 속이 안 좋은데 지금. 그래도 애들까지 먹는 거 생각하면은 그 위생 같은 거는 좀 더 잘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짧은 시간에 인기가 치솟는 음식일수록 위생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외식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맛을 추구하다 보니까 위생적인 관념까지 이렇게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두 가지 함께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타이어를 교체할 때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고 이 집 저 집 가격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고 느끼신 분들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금호, 넥센 타이어에 이어 한국 타이어까지 대리점이 싸게 팔지 못하게 갑질을 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한국 타이어의 갑질은 집요했습니다. 일선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타이어를 판매할 때 자신들이 정한 할인 기준인 40%보다 싸게 팔면 타이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타이어 값이 10만 원이면 6만 원 아래로 팔지 못하게 한 겁니다. 판매 가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도 했습니다. 할인율을 정함으로써 사실상 최저 가격을 만들어 놓은 셈이 되니까 소비자가 더 싸게 해당 제품을 구입할 기회를 박탈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한국 타이어에 대해 과징금 1억 1,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엔 같은 이유로 금호 타이어와 넥센 타이어에도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덤핑이 문제라고 항변합니다. 덤핑하는 업자들이 얼마에 판다 해가지고 인터넷이 광고가 터지다 보니까 정식으로 이거 물건 사가지고 파는 사람들은 다른 같은 거 하는 거죠. 공정위는 앞으로도 타이어 업체들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몸싸움과 고성 폭언이 바른미래당 회의장에서 오갔습니다. 손학규 대표 재신임을 묻는 당의 혁신의안을 놓고 혁신위원과 유승민계
또 이를 거부하는 손 대표 측이 정면 충돌한 것입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손학규 대표의 측근인 임재훈 사무총장이 유승민 의원의 혁신위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 의원이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을 만나 손 대표 퇴진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중대한 당원 당규 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손 대표를 옹호하는 당권파와 유승민계 비당권파 간 설전이 벌어집니다. 특정 인사의 산하기관임을 반증하는 겁니다. 허위사실 유포 그만하십시오. 맞습니까 지금? 누가 윤석열 인사를 제거했다는 겁니까? 회의장을 나서려는 손 대표를 이준석 최고위원과 혁신위원들이 막아섭니다. 일단 그런 원문이 없으니까 간식 좀 내세요. 아니 어떻게 본인이 지금 명분이 있고 남의 나라는 명분이 없다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11일째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권성주 혁신위원은 몸싸움 과정에서 밀려 쓰러졌고 오신환 원내대표는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왜 야치를 정치하면 안 돼? 저게 야치지 무슨 정치야? 당의 지도부로서 선배 정치인으로서 힘이 돼주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손 대표 재신임을 두고 바른미래당 내홍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제3당의 원내대표가 당내 사정으로 눈물을 흘렸는데 1당, 2당의 이인영, 나경원 원내대표 이 두 사람은 결국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첫 만남 때 화기애애는 사라졌고 서로 엑스맨이다, 신친일파다 이런 막말에 가까운 공방만 오갔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김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렇게 둘이나 집중하고는 가까이 오는 거예요. 내부의 적을 뜻하는 엑스맨과 한때 저성장을 했던 일본처럼 우리나라를 저성장 국가로 만들고 있다는 의미의 신친일파로 서로를 공격합니다. 왜 국민들이 일본을 위한 엑스맨이냐 이렇게 비판하는지 자신들의 언행을 곰곰이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제 현실을 일본화하고 있는 이 정부야말로 신친일파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사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될 생각하고 밥도 잘 먹고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유아틱합니다. 이 착한 동생이 왜 이렇게 나쁜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수위를 높이다 결국 등을 돌리는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베이징 정부를 향해서 반대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홍콩 시민들에게 어젯밤 무차별 테러가 가해졌습니다. 괴한들이 달려들어서 강목을 휘두른 겁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흰옷을 입은 남성들이 지하철 역사에 들이닥치더니 귀가하던 반중 시위대를 마구잡이로 공격합니다. 이들은 급기야 열차 안까지 따라 들어가 승객들에게 강목을 휘둘렀습니다. 열차 안은 시민들 비명으로 아비규환이 됐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SNS에는 임신부까지 부상을 당했다며 관련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송환법 반대 집회에 불만을 품은 친중파의 소행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We absolutely do not condone that sort of violent acts. Violence is not a solution to any problem. 송환법 반대 집회로 시작된 홍콩 시민들의 반중 시위는 점차 본토를 향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중국 중앙정부 휘장에 달걀을 던지고 검은색 페인트를 뿌렸습니다. Such actions challenging the authority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one country, two systems is extremely damaging to the welfare of Hong Kong people.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홍콩 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촉구했습니다. 대대적인 단속과 체포 등 강경 카드가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의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당시 야당이 이석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반대했습니다. 왜 채택하지 않으십니까? 왜 문재인 후보들은 왜 채택합니까? 검찰은 김성태 의원이 이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주고 KT 비정규직이던 딸의 정규직 합격이라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전 회장은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김 의원이 채용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은 못 찾았다며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검찰을 피의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치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정치 수사를 한 것입니다. 업무방해, 직권남용 아무런 혐의였습니다. 이석채 전 회장 등 KT 전직 임원들의 부정채용 혐의 관련 첫 재판은 오는 26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대법원장이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조건을 붙여서 보석을 결정한 겁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엷은 미소를 띤 채 구치소에서 걸어 나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지 179일 만에 석방입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을 해나가겠습니다. 지켜주시겠습니까?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한 겁니다. 4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재판 절차에 문제를 삼으면서 다음 달 11일 구속기간 만료 전 1심 재판을 마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3억 원에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을 금지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출이 제한돼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조건보단 완화된 수준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부의 직권 보석에 반대하며 다음 달 11일까지 수감 생활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석 조건이 가혹하지는 않다는 판단에 따라 보석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석 받아들이시나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됐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석을 거부하는 이례적인 사례를 남기는 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함정에 불이 나거나 물이 들어오는 상황,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해군이 말 그대로 물불 가리지 않는 생존 훈련을 했습니다. 유준 기자가 현장에서 함께했습니다. 갑작스런 피격이나 좌초, 이에 따른 화재나 침수는 함정 승조원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함정 손상을 가정한 침수 훈련입니다. 선체와 파이프에 생긴 구멍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지금 제 허리까지 물이 찼습니다. 장병들은 물에 대한 공포심도 있고 힘을 합쳐 생존을 위한 비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은 맨몸으로 물을 막아내고 고무와 노끈으로 구멍난 곳을 꼼꼼히 틀어막습니다. 다음은 불과의 전쟁입니다. 함내 화재가 발생하자 장병들이 소방호스로 진화에 나섭니다. 선체 손상이 커 함정을 버려야 할 경우를 대비한 생존 수영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위험 준비 끝! 위험! 장병들이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내리고 구명뗏목을 향해 줄지어 헤엄칩니다. 구명뗏목을 탈 수 없는 상황에는 서로만을 지탱해 커다란 원을 만듭니다. 이러한 생존훈련이 해군이 갖춰야 할 전투력의 마지노선이라는 각오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도 있게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중복인 오늘 해군 장병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맞서 싸우며 치열한 생존 전투를 벌였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근육질 배우 마동석은 별명이 마블리입니다. 마동석은 러블리하다 이런 뜻이죠.
그 마블리가 미국의 마블 스튜디오가 만든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한국 배우 최초입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And his big bad Gilgamesh, Don Lee. 자신의 미국 일은 돈 리가 혼용되자 무대 위로 걸어 나오는 마동석. 내년 11월 전 세계에 개봉하는 새로운 마블 영화 이터널즈의 주연으로 캐스팅됐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마동석은 능숙한 영어 실력으로 영어 연기에 대한 자신감을 뽐냈고 I can't wait to show you the power of Gilgamesh. Yes. 농담으로 웃음까지 선사했습니다. Who would win in a fight, Gilgamesh or the Hulk? Mark Ruffalo here? No, I would say Gilgamesh. 그가 맡은 길가메시는 이터널즈에서 가장 힘이 센 캐릭터. 마동석은 100kg의 근육질 체구로 10여 년간 충무로에서 대체하기 힘든 텁가이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할리우드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 그쪽 관계자분들이 부산행 이후에 또 범죄도시나 이런 영화를 다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좋은 대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마블 영화 주연은 한국 출신 남자 배우로는 처음입니다. 그 동아시아 시장에서의 확고한 그 마블 영화사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마블의 그런 전략적 선택 중 하나라고 보여져요. 특히 마블의 히어로물은 시리즈로 제작되어 온 만큼 마동석의 입지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군이 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경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합니다. 국방부는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2일 대형 수송함 2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수송함 2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도 탑재 가능합니다. 삼복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음식 챙겨 드셨나요? 태풍이 물러간 자리에 덥고 습한 공기가 밀려오면서 오늘 무척 후텁지근하셨죠? 내일도 습도 높은 꿉꿉한 더위는 계속됩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동해안과 남부를 중심으로 열대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잦아서 접이식 우산은 필수로 챙기셔야 되는데요. 우선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물러났던 장마전선은 수요일 밤에 중부 서해안부터 영향을 주기 시작해 목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를 뿌리겠고 중부 지역은 금요일까지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장마전선이 한 곳에 머무르면서 집중호우 형태로 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주가 장마 막바지일 가능성이 크니까요. 끝까지 예의주시해 주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더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조국 민정수석의 글은 편을 가르게 합니다. 정부와 생각이 다르면 곧 친일파가 됩니다. 일본의 행보에 그의 가슴이 요즘 뜨거워진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세상 길이 흑과 백밖에 없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민주당에서 이분법적이라고 비판했을까요? 네, 조국 수석은,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법률 참모입니다. 우리 국민은 그가 인터넷 글쓰기보다는 일본을 법률 논리로 제압하는 것을 민정수석의 일로 보지 않을까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